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그저께였죠. 2022년도 1월 10일자 기사로 안성 동신리 일원에 157만 제곱미터 동신 일반 산업단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골자는 안성 동신 일반 산업단지가 잘 추진이 되고 있고 확정적으로 지금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다. 근데 저는 이미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련된 제가 신문기사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동신산업단지가 갖는 의미를 저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성 토지에 대해서, 토지 시장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볍게. 네, 보시면은 1월 10일자 기사예요. 인천일보고요. 안성 동신리 일원 157만 제곱미터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난다. 네, 제목을 달고 있고요. 한번 이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성시 동신산단 조성사업 이달 산단 공단과 MOU 맺고 내달도 산단 물량 배정 계획 총 5,400억 투입 2028년 준공 나왔고요. 제2 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죠. 안성맞춤 IC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성시 보계면 동신리 일원에 안성지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안성시는 동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총 5,4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단지 약 47만 5천 평 규모는 현재까지 안성시에 조성된 전체 22개 산업단지 전체에서 3분의 1이 넘는 규모입니다. 단일 면적으로는 안성에서 최대 규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성에서 새로운 산업단지는 양성면 추곡리 안성 테크노밸리죠. 이것만 지금 확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 들어갔어요. 실제 그게 23만 평입니다. 자, 작년 5월 달에 발표된 거는 어떤 내용이었냐? 많은 분들이 작년 5월 달에 동신 일반 산업단지 발표된 걸 가지고 확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확정이 아니고요. 자, 여기 보세요. 시는 지난해 5월 동신 일반 산업단지 타당성 및 입주 기업 수요조사 용역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산업단지 해도 될까? 그 타당성 조사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산업단지 하면 어떤 기업들이 올 수 있을까라는 수요조사 용역을 했던 겁니다. 입지 여건도 파악을 하고 기업 설문도 작성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업종별 입주 확약서도 확보를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 신문기사가 발표되기 전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동신리 일대의 안성맞춤 IC 일대에 이 5월 달에 나온 이 용역이 들어갔다라는 신문기사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땅값은 난리가 났었죠. 거기서 이제 점차 확정적 개발 호재로 가기 위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아주 구체화되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동신 일반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오는 2월로 예정된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배정 및 국토교통부 지정계획 고시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MOU를 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성 동신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양해 각서안은 보계면 동신리 일원의 동신산업단지 조성에 성공적으로 추진해 안성지역에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뭔가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상당한 포인트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밑에를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진행은 계속해서 물밑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신리 일대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동신리 이쪽 일대 여기 다 절대농지입니다. 생산 녹지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이쪽 바라동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작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안성시가 농업진흥지역 관리 협의를 했고 이미 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2022년 제1회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들과
농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권한은 농림부에서 지금 쥐고 있는 거죠. 절대농지, 말 그대로 농사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입지, 그런 용도지역, 그리고 식량의 무기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농지의 중요성, 그런 걸로 봤을 때 절대농지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농사만 짓기 때문에 투자적으로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지만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식량 안보와 관련돼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것들을 해제하고 개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는 1월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양해각서 체결 후 1월에는 양해각서 체결하고요. MOU하고 2월 달에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합니다. 고시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인 확정은 2024년 3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입니다. 이게 돼야지만 우리는 확정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 1월에 착공 들어가서 준공을 2028년에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이 굉장히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쪽에 동신 일반산업단지 이거 50만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나 들어간다고 무슨 그렇게 호들갑이야. 산업단지 치고는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평택이나 화성이나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아주 평이한 거예요. 그런데 평택은 인구 100만의 도시로 조만간 달려갈 것 같습니다. 100만이 실제 달성이 될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도시 화성과 평택이죠. 평택에서 지금 50만 평 산단, 이거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성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안성은 이제 인구 19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철도도 없고 큰 산업단지도 없고 대기업도 없고 관광지도 없고 신도시도 없고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인구도 19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제 고향이긴 하지만 그동안 굉장히 낙후된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런 낙후된 동네에서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IC가 4개나 만들어지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안성맞춤 IC, 이 안성맞춤 IC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안성 도심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겠다라는 사명감을 띠고 있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안성맞춤 IC예요. 그런 안성맞춤 IC 바로 코앞에 지금 동신 일반 산업단지가 저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성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보세요. 구시가지. 보세요. 안성시청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를 끼고 있고 옆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IC를 끼고 있고 그리고 또 밑으로는 스마트코어 폴리스 산단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뭔가 이 동신리를 기준으로 한 입지가 뭔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기존 평택 제천고속도로에 남안성 IC가 있고 기존에 안성 2, 3, 4, 5까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으로요. 서운면과 미양면 쪽으로. 참고로 이쪽에 5산업단지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쪽에 뭔가를 조사하다가 저희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의 땅을 발견했어요. 5산단에 수용이 되는데 5산단 쪽에 있는 데가 이 근처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여기 동양촌이라고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5산단 쪽에 수용되는 데에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옛날에 땅이 많았다 그러셨었는데 한번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형제분들한테 상속이 안 돼 있었죠. 몰랐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고모들, 큰아버지도. 그걸 제가 우연히 찾아내가지고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사형제밖에 안 남으셔서 사형제신데 그래도 한 집당 중형 세단 한 대 차 정도 뽑을 수 있을 정도의 보상금이 돌아갈 것 같아요. 와,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 산단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우연찮게 수용당했는데 보상금 안 찾아가신 분들 중에서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발견된 거예요. 그때 마음이 정말 찡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네 잠깐 옆길로 샜고요. 그래서 이 동신산단은 안성에 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구시가지를 끼고 오른쪽에 IC, 새롭게 만들어진 IC, 밑으로는 기존의 IC. 그러면서 구시가지와 가까운 곳에다가
산단을 안성에서 제일 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좀 남달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이 구시가지, 자 해볼게요. 구시가지, 그리고 구시가지와 새로운 IC, 고속도로 I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단지, 그리고 또 하나 철도망. 얘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얘네가 사형제예요. 사형제. 전국적으로 이 사형제가 같이 똘똘똘 뭉쳐 다닙니다. 구시가지 표받치기 때문에 결코 지자체장이 구시가지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고속도로 IC 너무나 중요하겠죠. 고속도로 IC가 만들어진다? 그럼 그 주변 쪽으로는 어떠한 산단과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기서 이 산업단지 지금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구시가지 옆에 있어요. 새로운 IC, 안성맞춤 IC 여기 들어왔어요. 그쵸? 이제 2개 남은 게 산업단지랑 철도망이란 말이에요. 산업단지 안성에서 제일 크답니다.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 지금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신일반산업단지라는 얘기예요. 동신일반산업단지. 그 다음 뭐예요? 사형제. 네, 철도 남았습니다. 철도. 그쵸? 철도가 70%의 확률로 이쪽 일대, 뭐 도기동, 계동, 중리동, 가현동 이쪽 일대로 네, 동탄에서 내려오는 게 뭔가 만들어질 가능성, 아니면 평택 부발선에서 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런 가사동, 구사리, 동신리, 신양복리, 내방리, 그쵸? 이쪽에 너무나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리동, 계동, 도기동, 바라동. 제가 왜 70% 확률이라고 그러냐면 30%는 다른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6월 29일 날 발표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뭐 지금쯤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양성면과 아니면 대덕면 일대, 여기 공도 위쪽으로 어딘가. 저는 그 전에 중앙대학교 이쪽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어쩌면 이쪽, 예, 만정리 위쪽 쪽. 네, 그러면서 대덕면 위쪽과 양성면 어디도 30%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큰 가능성은 이 70%예요. 한 80%까지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제가 지금 똘똘 뭉쳐 다녀요.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자 제일 큰형 구시가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큰형이 이번에 새롭게 네, 안성맞춤 IC 된 거예요. 그리고 삼형제, 네, 삼형, 세 번째 형, 네, 산업단지, 그리고 막내, 철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큰 그림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아주 단편적으로 안성에 뭐 3년 투자, 5년 투자 이걸 바라보고 말씀을 드리는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10년 이상을 안성의 땅을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근데 솔직히 10년이라는 시간 너무 빨리 가지 않나요? 그쵸? 이제 10년도 네, 장기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빠릅니다. 왜냐? 여러분들 평택처럼 안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평택의 절반만 따라가도 성공 아닐까요? 사실? 그쵸? 그러면은 10년이라는 기간을 보고 20년이라는 기간을 안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아주 가볍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인터넷? 제가 요거 지금 자료 한번 찾아놨어요. 자,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인터넷의 시작. 자, 지금 안성은 인터넷이 시작 처음 됐을 때, 처음 놀랬을 때처럼 안성도 이런 지금 첫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넷 처음 들어왔을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뭐 천리안, 뭐 하이텔, 뭐 나우누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하이텔, 뭐 나우누리, 천리안 이런 거 제가 막 하고 있으면 이런 거 왜 하니? 전화세 많이 나가게 뭐 채팅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 막 나쁜 거야. 막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 중학교 막 고등학교 이럴 때 못하게 하셨어요. 참 부모님들은 다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대학생이 되고 뭐쯤 해서 제가 또 주식을 해본다라고 아버지한테 200만 원 달라 그랬다가 결국에는 저한테 주셨어요. 200만 원을 다 날려보라고 하시고 주셨는데 그때도 부모님은 그러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주식 그런 거 나쁜 거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또 지금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네, 그런 거는 나쁜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항상 나쁘고
부모님들은, 예, 저희 부모님들이 7순이 넘으셨는데, 그렇게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이텔 뭐 이런 거 할 때, 새로운 기술이네? 막 이렇게 좀, 깨어 있으셔서 저한테 밀어주셨으면, 제가 뭐, 다음을 만들고 네이버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기억나시죠? 하이텔, 천리안 다음이 뭐, 신만이, 까치넷, 야후, 그 당시에 97년도에 다음이 있었네요. 그쵸? 네이버가 9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뭐 드림위즈라는 것도 있었고 엠파스 와 기억납니다. 그리고 네 네이트 얘는 네이트죠. 네이트도 있었고 그 다음이 뭐 프리첼, 싸이월드, 다음 카페, 블로그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네 웹2라고 하는 이런 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웹2라 그러고요. 웹 2.0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이 웹 3.0이라고 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는 제 아들한테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코인을 저는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 아들한테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인을 제 아들한테 돈을 줘서 투자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코인을 단순하게 무슨 화폐다. 네. 이게 무슨 진짜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성토지도 안성 우리가 내가 땅 사서 땅 투자하겠어. 단기로 뭐 3년 5년 막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도 지금 코인을 돈을 줘서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의 기술력은 무엇이며 어떤 분야에 쓰이는지, 이더리움이면 그 이더리움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새롭게 기술이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관심을 급격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제 아들이 네 코인에 대한 투자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이 뭐고 어떠한 기술력 지금 뭐 메타버스 세상이다 뭐 NFT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웹3 웹 3.0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웹 3.0 이런 곳에 쓰이는 코인들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기술로서 활용이 되고 서로 융합이 되는지를 조사하고 아빠한테 이야기해줘 라는 걸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코인을 10,000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즉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안성 토지 투자로 관점에서 비춰서 얘기를 한다면, 네, 안성 토지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요, 안성에는 분명히 축사도 있을 것이고, 농지도 있을 것이고, 완전 시골 동네 같은 모습들도 갖춘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물리적 모습이죠. 물리적 모습. 하지만 안성 자체 내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기술적인 질은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 걸맞춰서 어떠한 안성의 핵심 입지들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물리적인 모습까지도 변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가볍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좀 어렵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성을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거기 얼마였는데, 몇 년 전에 거기 얼마였는데, 내가 그걸 살걸, 네, 껄껄껄 그러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안성에는 이 안성맞춤 IC 주변 쪽, 동신산단 이 주변 쪽 어딘가, 그리고 역세권으로 해당되는 어딘가, 그리고 이 고3 IC, 용인에 SK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이 용인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인의 SK 하이닉스가 1월 달에 이제 보상금 나오고 착공 상반기에 들어가고 나면요. 여러분들 안성 뒤집어질 거예요. 그 관문 역할은 이 고3 IC가 또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왔는데 지주분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고3 IC 그리고 삼성 쪽으로 해가지고 306번 도로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306번 도로가 확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신문기사 잠깐만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4월 달에 안성시 관내 노선 2개, 3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반영 확정 됐잖아요. 안성에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서 딱 2개만 경기도 3차 도로건설 계획에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 그 중에 하나가, 두 개 중에 하나가, 제가 보시면 여기가 고3 IC예요. 고3 IC고, 여기가 보게면 남풍리, 삼성 쪽이고, 이 306번 도로, 없던 도로를 새롭게 4차선으로 만들고, 삼성 앞쪽으로 도로를 선연계량해서 쭉쭉쭉 피고, 그쵸. 이 도로가 306번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 선, 이게, 이쪽에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고3 저수지고, 이쪽으로 고3 IC가 이렇게 공사 중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306번 도로가 이렇게 끊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끊겨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아까 그 빨간색 계획 도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남풍 사거리, 삼성 사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네, 삼성이 사놓은 남풍리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에서 그 땅이 수용이 되시는 분이 오늘 저랑 이제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미팅을 했는데 네, 제가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지금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306번 도로가. 그러면서 이거의 주간이 지금 딴 데로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속도가 엄청나게 지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4차선 도로로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 네. 그러면 이 고3 IC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2차선 도로랑 연결하고 고3 IC 출입구랑 연결을 하고 고3 IC는 10만 평 관광지를 엄청나게 개발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이런 곳에서도요, 여러분들 어떠한 용도죠? 당연히 이런 계획관리 쪽에 어떠한 땅을 장기까지로 보세요. 한번 단순히 내가 이쪽에 땅 투자해야지 3년 봐야지 5년 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큰 그림으로 굉장히 거시적인 그림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투자를 이쪽 어딘가에다가 제가 계획관리가 가장 활용성이 높으니까 지금 계획관리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쪽 주변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쪽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은 장기적인 인터넷 변천사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안성 쪽에는요. 지금 이제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 쪽으로 야후, 라이코스, 엠파스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진 시기예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왔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이 이제 다음 만들어지고 네이버 만들어지고 그 초창기 시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성 동신 일반 산업단지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성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계약을 못 하십니다. 왜냐면은 단순하게 내가 토지 투자를 한다라는 그냥 단순한 관점, 아까 제가 쉽게 코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코인 투자, 지금 얼마에 사서 비트코인 얼마니까 지금 얼마 오르면 팔아야지. 네, 이렇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해서 한 번 산 주식은 팔지를 않잖아요. 가치가 인정이 되면 우리나라 1세대 강방천 이런 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장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올라간다고 기뻐할 것도 없어요. 네, 안성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그래서 지금 30대, 40대 분들은요. 철저하게 서점에 가셔가지고 토지 관련된 책 10권을 사서 정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안성 땅을 답사를 하러 오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한 50대 이상의 되신 분들은 사실 공부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책 보시는 건. 그러면은 철저히 믿을 만한 전문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함 뒤편에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를 공부하지 말고 사람을 공부해라. 네, 이게 맞는 거거든요. 50대 이상의 분들은 이제 연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단어,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 그 사람의 생김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토지를 공부하지 말고 사람을 공부하시는 게 몸이 아프면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내가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언제 의사 자격증 따가지고 내 몸 치료하겠습니까? 그거는 30, 40대 분들이에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파도 한 3년, 5년 참을 수 있어요. 책 보면서. 근데 이제 50대 이상 분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안성토지 관심 있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시는데 안타까운 건 그냥 답사를 오지 마시고 최소한 제가 올린 유튜브 5개, 10개 정도는 보고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실 때 제발 옆에 지인이나 가족분들이나 누구
데리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특히나 이 토지와 관련된 건축사분이라든가 건설회사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죠? 정말 죄송하지만 안성에서 토지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땅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제 주변에서도 제주도 땅, 세종식 땅 이런 거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땅 자체의 토지이용계 확인원상에서 제가 공법적인 요소는 주겠지만 그 땅의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는 세종시의 전문가 그리고 제주도의 전문가, 그 지역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 그 전문가를 찾아가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길었고요. 안성 동신 일반 산업단지 여러분들 확정됐습니다. 확정되셨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승인 고시가 안 났지만 승인 고시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남들 다 미리미리 지금 잡고 땅을 사놓고 있는데 말씀이죠. 그렇죠? 이쪽에서 최상급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땅을 여러분들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